네, 윤 선생 BBC 사용 설명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 마지막 저녁에 BBC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올렸죠. 요걸 기반으로 한 내용인데 약간의 보완 설명이 조금 더 붙을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빅 시즌에 윤 선생 BBC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새로 합류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해졌습니다. 그분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왔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조금 관망 모드로 계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런 원장님들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각으로 조금 프레시하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BBC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카오 팀 채팅방입니다. 이 팀 채팅이라는 걸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다른 것과는 달라요. 일단 권한 조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방에 초대하는 거는 저만 현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팅을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이전에 진행되어 왔던 모든 대화와 자료를 모두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셔도 처음부터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요. 팀 채팅방은 시간이 좀 지나도 공유했던 자료, 사진, 영상, 링크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용이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다른 채팅방은 보통 자기가 나가기를 해야만 나가지잖아요. 이거는 저의 권한으로 제가 특정 멤버를 내보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다행히 모두 그라운드 룰을 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죠.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그 기능이 있다는 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라운드 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본사 멤버 제외하고 105명 원장님이 현재 시점 참여하고 계신데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단톡방의 분위기를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서로 적절히 전문가로서 예의를 갖추어 말씀하시고 행동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분위기 계속 유지하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방이 때로 너무 많은 메시지가 올라오면 좀 힘들죠. 네, 알림 해제해 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저도 과도한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도록 적절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톡에 여기 올라오는 원장님들의 포스팅들이 있죠. 네, 좀 방문해서 하트도 눌러주시고 의미 있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글이 참 좋아요. 이런 거 말고요. 네, 조금 다 읽어보고 그 글의 내용에 기반한 의미 있는 댓글을 달아주실 거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피드백 그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도요. 저는 그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제가 다른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잘해보면 1, 2 정도입니다. 네. 진리가 변하지 않는 어떤 그 도리가 아니고요. 1, 2, 하나의 이치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을 듣고 일리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반영하시는 거예요. 네. 원장님의 상황이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상황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드백 반영의 정도는 각자 선택하는 겁니다. 반영하시면 그런데 도움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블로그 관련 아닌 일반 문의가 있죠?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물어볼 다른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단톡방, 이 BBC는 블로그 마케팅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인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인 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에 우선해서 실전 1, 4편 포스팅을 먼저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또 두 번째 도구가 있죠.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카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제 생각을 정리해서 공유할 아웃라인을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글이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네, 빅시즌 BBC라는 카테고리에 들어 있죠. 제 영어바다 블로그 빅시즌 BBC 카테고리에 제가 12월 6일에 첫 글을 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빅시즌 BBC를 시작하며라는 글을 올렸고 그 이후로 지금
16개의 글이 올라갔습니다. 네, 주로 여러분들이 올리신 그 포스팅들에 대해서 피드백해드리고 또 점검해드리고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죠. 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로 아웃라인을 잡은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처럼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상세 내용을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런 걸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줌, 보통 모임할 때 요즘에 줌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혼자 단독 줌을 하고 있습니다. 줌을 오픈해서 화면을 공유해서 마이크에다 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녹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래서 전부 녹화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가 완료되면은 유튜브로 네, 올려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처음에 BBC 과정을 할 때는요,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죠, 우리가. 목요일, 뭐 화요일 이렇게 해서 모여서 했는데요. 각자 스케줄이 원장님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는 거에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또 제가 정해놓은 날짜에 계속해서 과제를 내셔야 되니까 그것도 부담이에요. 내가 이틀 밤을 했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어떻게 하면 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까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피드백의 빈도도 늘리고 또 원장님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제가 여기 있다고 써놨죠. 뭐예요? 매주 정해진 날짜에 과제를 제출할 그 의무가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냥 관망 모드로만 있을 거면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심지어 카톡도 읽지 않아도 별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얻는 결과물도 빈약해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니까 관객이 되지 마시고요. 선수가 되세요. 뛰는 사람이 가장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겁니다. 이건 학부모 설명회 할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삶은 한 번뿐이잖아요. 관객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수가 되어서 그 삶을 100% 즐기고 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선수로 뛰는 한 가지 방법은 뭐죠? 만약에 내가 이번 주나 최근에 포스팅을 쓰지 못했어도요, 제가 올려드리는 이 모든 포스팅과 영상을 꼼꼼히 읽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것만으로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기본 강의도 꼭 보시고요. 또 다른 원장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코칭과 피드백에서 혹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논어를 인용했는데요. 삼인행의 필요하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나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나의 스승이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는 거죠. 나보다 유능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 점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걸 내 거로 만들어서 활용해 보는 거고요. 또 때로는 나만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부족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은 혹시 있지 않는가? 채울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지점에서 실수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실수를 제가 그 사람을 여기 올려놓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멘붕이 올 수 있어요. 네,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으시라고 좀 주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지적받는 거가 이렇게 기본 그 어떤 우리의 DNA에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실수를 지적받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주어지는 피드백을 보고 그거를 내 거로 만드시면 좋죠. 모든 걸 내가 직접 시행착오 해갖고 배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주어지는 코칭과 피드백에서 배우는 게 진짜 배움입니다. 여기까지 일반론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공부하는 순서를 좀 정리해 봤어요. 네. 제가 유튜브 영상 지금 이거 올려드린 이 폴더에 여기 보시면 기본 1편부터 6편까지의 영상이 지금 있죠. 1편, 2편, 3편에서 6편까지 되어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찬찬히
학습해 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1배속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정 시간이 없으면 1.25배속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번 보세요. 네, 저도 만드느라고 힘들여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 번 듣고 보셔도 좋습니다. 한 번에 이걸 다 캐치해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어요. 그걸 여러분은 매우 짧은 시간에 집중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막 다른 거 하면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으실 때는 뭐 운전하다가 들으셔도 좋고 다른 일 하면서 들으셔도 좋은데 반복 학습 좋습니다. 그리고 요 그 영상들에는 모두 대응하는 블로그 포스팅들이 있어요. 네, 기본 1편, 2편, 3편 이렇게 적었죠. 어,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편 여기 1, 2, 3편 기본편에 3개의 글이 있고 또 여기 실전편 눌러보면은 네, 실전편에도 어때요? 네, 목록 열어보면은 4편의 글이 있고 이렇게 다 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저것들을 활용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본편을 다 보신 다음에는요. 실전 1편부터 4편까지는 핵심 포스팅을 쓰는 방법을 학습하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먼저 반드시 쓰시면 좋은 글을 제가 네 개의 주제로 뽑아 놓은 겁니다. 원장 소개, 학원 소개, 또 우리 학원의 우등생 소개, 그리고 공부 방법과 하루 일과를 소개하는 거. 저 네 개의 글을 꼭 먼저 써보세요. 자, 제가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했죠. 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거는 제가 벌써 한 1년 정도 전부터 해온 이야기입니다. 윤 선생 원장에게 있어 블로그라는 건요. 핵심 상권의 학부모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엄마가 나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게 그냥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일기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비즈니스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발견되는 게 시작이죠. 네. 발견되는 것만도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발견이 되어야 그 다음 액션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지만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엄마가 여기에 들어와서 나를 발견했어도 나를 신뢰하기까지는 반드시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전까지 절대 아이를 보낼 수 없는 엄마의 마음으로는 그게 뭐냐? 이 19번에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원장이 누구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잘 가르치나? 학원은 어디 있지? 학원 시설이 안전하고 공부에 집중할 만한 그런 곳인가? 가르치는 방식은 우리 아이한테 잘 맞을까? 사실 본질적인 질문은 아이가 학원 안 간다고 막 떼쓰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죠. 또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지금 보내는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네, 이런 질문들. 적어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납득할 만한 답을 블로그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런 핵심 질문들에 대해 답을 주는 게 실전 1에서 4편에 해당하는 포스팅들이에요. 저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다른 일상 글들, 우리 학원의 일상, 오늘은 뭐 파티를 했어요. 오늘은 어떤 거를 했어요. 또는 오늘 이번에 무슨 특강이 있어요. 그런 걸 소개해서 키워드를 잘 써가지고 기술을 잘 사용해서 학부모가 들어왔어도 근본적인 질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겉돌게 돼요. 그냥 구경만 하고 나간단 말이죠. 계속 들어왔다 그냥 나가요. 예.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죠. 네. 핵심을 정확히 제대로 갖추어 놓은 다음에 정확하게 키워드를 사용하고 좋은 품질의 포스팅으로 상위 노출이 돼가지고 관심 고객이 유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원래 검색 그 니즈가 있어 갖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정보를 딱 만족스럽게 읽은 다음에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내가 아이를 보내는 학교에 관한 핵심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잘 제공해 준 원장이 누구지? 궁금해진단 말이죠. 그때 함께 보면 좋은 글이나 공지사항에 써 있는, 올라가 있는 원장에 대해서, 학원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글까지 읽게 되면 제대로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기어가. 예. 제대로 트럭에 들어서서 점점점 원장님한테 가까이 접근해 오는 거죠. 일단 엄마가 나한테까지 와서 나를 신뢰하게 되는 그 길에 장애물들을 싹 제거해 주는 게 이 블로그 포스팅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원장님들이 아마 지금 우리 핵심 상권에 있는 학부모를 만나는 걸 간절히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추운 날에도 옷을 단단히 동여매고 홍보물을 들고 학교 앞에서 엄마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원장님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학부모들도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원장님을 만나는 걸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게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서로를 찾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 미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네. 핵심 포스팅을 먼저 실전 1에서 4편에 해당하는 걸 갖추어 놓고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 핵심 상권 학교 학부모에게 키워드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발산해 줘야 됩니다. 엄마가 때에 따라 관심을 갖는 내용들로 포스팅을 올리고 그 포스팅으로 유입된 엄마가 내 글을 읽게, 핵심 포스팅을 읽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우리의 그 BBC의 사용 설명서는 여기까지가 답니다. 핵심 상권, 땡땡 초등학교, 우리 학원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그 학교 학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거고요. 발견된 다음에는 그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소시켜줄 핵심 포스팅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BBC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핵심 포스팅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빨리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걸 다 써주셔야만 제가 그 다음 스텝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포스팅을 쓰시도록 자꾸 권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 뭘 할 건지도 서서히 이제 꺼낼 거예요. 네. 자, 본론은 여기까지고요. 이왕 이렇게 그 포스팅을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영어바다는 왜 이 윤 선생 BBC를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도 조금 오늘은 설명하고 싶어요. 네, 저도 제 이야기 좀 하시죠. 자, 원장님들 중에는요, 이 BBC가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썼어요? 네, 사랑하는 윤 선생에 주는 특별한 선물 블로그 빌딩 캠프라고 써놨죠. 네, 이렇게 했는데 잘 이렇게 꼼꼼히 읽지 않으시고 윤 선생이 주는 윤 선생이 윤 선생의 손님인 원장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네, 주어가 다르죠. 네. 자, 주어가 여기 없잖아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어 바다가, 네, 제가 사랑하는 윤 선생에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블로그 빌딩 캠프는 그래요. 네. 여러분이 윤 선생이에요. 네. 지금 윤 선생과 여러분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윤 선생입니다. 그리고 핵심 상권의 엄마들은 여러분을 윤 선생 원장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그분들 전화번호에 제가 이렇게 메모되어 있는 거,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도 이 현장 리서치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학부모 전화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윤 선생 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윤 선생인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네. 윤 선생은 여러분만 있는 건 아니죠? 저는요, 2000년 5월에 윤 선생 가족이 됐어요. 사실 그 이전부터 인연은 좀 있는데요. 정식으로 본사에 조인한 게 그때고요. 한 20년 남짓, 아, 이제는 고인이 되신 우리 파운더 윤 선생의 오리지널 윤 선생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세월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는 동료들과 행복하게 함께 일하고 있고요. 저는 영업도 해봤고요, 또 연구도 해봤고요, 교육도 해봤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배우고 성장한 사랑하는 조직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요, 지금은 국제언어대학교로, 대학원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긴 했는데, 당시는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였죠. 네, IGSE에서 영어교육 석사학위도 받았어요. 네. 윤 선생 가족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해 주셔갖고 공부도 했습니다. 윤 선생 덕분이죠.
그래서 이 BBC는요, 이처럼 배우고 성장하도록 도와준 제가 사랑하는 윤 선생의 제가 가진 역량을 활용해서 뭔가 좀 기여해 보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겁니다. 원장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개인 간의 소통뿐 아니라 비즈니스가 이제 온라인으로 완전히 옮겨왔잖아요. 그렇죠? 뭐 마트들 다 지금 사그라들고 있잖아요. 네, 온라인 그 업체가 1등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윤 선생도요, 생존을 넘어 번영하기 위해서는요, 영어로 not only survive but also thrive. 네, 이거 하려면요, 모든 우리 윤 선생 원장님들이 온라인으로 능숙하게 설득력 있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블로그가 그렇게 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라는 거에 아마 공감하셔서 이 과정을 시작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의 개인적 소망입니다. BBC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거 다 윤 선생에서 배운 거예요. 네, 블로그 마케팅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신 직무 교육으로 배웠고요. 제가 포스팅할 때 매번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ARE 하셔라 많이 말씀드리죠. assert하고 reason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explain 하라고. 이거 윤 선생 라이팅하고 디베이트 교재에서 다 배운 겁니다. 네, 그렇게 글 쓰시면 원장님들도 효과적으로 고객을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니즈가 생기면요, 저는 기꺼이 학습할 거거든요. 그리고 학습한 걸 또 현장과 나누도록 할 겁니다. 원장님들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학습은요,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중지하는 순간이 우리가 죽는 순간이죠. 자, BBC를 통해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받고 있다고 만약 원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다면요. 꼭 이 부탁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윤 선생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있는 동안은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사랑하는 윤 선생에게 주는 선물을 여러분도 함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그 마치 난로처럼 겨울철 따뜻한 난로처럼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의 블로그에서도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는 너무 행복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준 학부모님에게 너무나 나는 감사드려 언제나. 그리고 그 학부모님도 나에게 감사하고 있어. 이렇게 서로가 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정서를 표출해 주면은요, 끌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연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그러면 가장 좋죠. 사실 우리가 그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축복이고 선물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이 선물을 받을 만큼 훌륭한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네, 이 삶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본사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많은 스태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일을 하고 있는데 한숨을 쉬며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매우 아쉽게도 가끔 그런 모습을 제가 곁에서 좀 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충분히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면요. 여러분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겁니다. 네. 사용 설명서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멋진 일본 여행 중에 멋진 그 작년 일몰 사진을 보내주신 우리 혜빛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올해 2024년 한 해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